Run. 안녕하세요, 개미입니다. 이번 제원격의 신박한 감시감명 등장했죠. 해괴망측한 비주얼로 맵을 휩쓸어버리는 제원격의 가트라이더, 바로 파멜의 바퀴입니다. 파멜의 바퀴인 윌사명제는 현재 5인격에서 가장 빠르면서도 굉장한 위압감을 표출해내고 있어 유저들 사이에서 많이 많은 감시한데요. 자기 혼자서 다른 게임을 하고 있을 정도로 무지막지한 속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가시 스택을 쌓아 추가 데미지로 반피 운영을 할 수 있고 한방 컷으로 빠르게 첫 사냥을 가져올 수 있어 생존자들의 끈질긴 협동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존재감이 찰수록 바퀴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원거리 공격과 광역기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죠. 미숙한 운전 실력과 스택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면 바보같은 뚜벅이가 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지만 그 단점을 보완할 만큼 판자를 무시하고 뚫어버린다거나 샤먼의 포탈을 마구잡이로 뚫고 들어와 버리는 등 굉장히 기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굉장한 속도는 부정할 수 없어 생존자들이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죠. 수준급의 운전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바퀴를 막을 방도는 아예 없고 극강의 컨트롤로 맵을 휘젓고 다닌다거나 텔레포트급의 출구 견제 등 생존자 입장에서 보면 마치 영화를 보는 듯한 공포의 추격신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감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복잡한 스킬과 사용법으로 인해 많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윌사명제의 기본적인 특성, 빠르고 정확한 운전의 비밀은 무엇이고 생존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등 다양한 사항과 예시를 준비했으니 미리 연습하시거나 대처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윌사명제는 게임이 시작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퀴로 변신할 수 있는 변신 버튼, 또 하나는 생존자들의 동선에 회방을 놓는 터치입니다. 윌은 게임을 시작하자마자 바퀴로 바로 변신할 수 있는데 해당 아이콘을 누르면 1초의 준비 시간을 갖게 되며 윌이 파멜의 바퀴로 모습을 바꾸게 됩니다. 이 바퀴 상태에서는 직접 앞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퀴가 자동으로 직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후진은 할 수 없으며 플레이어는 좌우 컨트롤만을 이용해 바퀴를 조종해야 합니다. 뒤로 돌아가고 싶다면 직접 방향을 틀어 돌아가야죠. 이렇게만 보면 뭔가 답답하고 안 좋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단점을 커버시켜줄 수 있는 유용한 스킬이 존재합니다. 바로 엑셀과 드리프트인데요. 윌이 바퀴 상태로 변하면 스킬도 바퀴 전용으로 바뀌게 되는데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아이콘은 엑셀을 의미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바퀴가 전방으로 3초간 빠르게 돌진하기 시작하죠. 이를 통해 바퀴를 더 위협적이고 속도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엑셀 또한 게임 시작과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며 15초마다 한 번씩 충전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최대 2회까지 충전시켜 놓을 수 있고 충전을 시켜 놓았다면 연속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드리프트는 바로 밑 평타 버튼의 위치에 있는데 이 아이콘을 사용하면 바퀴의 방향을 손쉽게 꺾어줄 수 있습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드리프트가 깊게 적용되며 아이콘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일정 각도로 무한 회전도 가능하죠. 이 바퀴에 생존자가 맞게 되면 생존자에게 스택이 하나씩 쌓이게 되는데 최대 3회까지 중첩시킬 수 있고 스택 하나당 0.5 데미지를 의미합니다. 2개가 쌓였다면 1 데미지, 3개가 쌓였다면 1.5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데미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갈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쌓은 스택을 데미지로 적용시키기 위해선 윌이 바퀴 상태를 해제하고 일반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그리고서 직접 평타를 맞춰야만 스택이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스택이 쌓인 상태에서 이렇게 꿀밤을 한 대 먹이면 쌓았던 스택도 함께 합산되어 생존자에게 데미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바퀴로 스택을 2번만 쌓으면 빠르게 한방 컷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셉처럼 1.5 데미지 이상의 데미지를 줄 수 있기에 용병은 스택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이죠. 윌사명제는 초반 색적이 매우 빠른 감시이기 때문에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감시를 상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팀원도 없고 있다고 해도 무적 판정이라 도와줄 방법도 없습니다. 생존자가 아무리 판자로 가로막아도 판자를 부숴버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눈뜨고 코 베이는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판자만 낭비하게 되는 꼴이 되겠죠. 바퀴를 조종할 때 보면 하단부에 특정 게이지가 존재하는데 이 일정 게이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판자를 부수는 게 가능해집니다. 드리프트를 하며 부술 수도 있고 의외로 판정이 후한 모습을 보여주죠. 이 게이지의 작동 원리는 바퀴가 구조물에 부딪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퀴가 벽이나 구조물에 부딪힐수록 게이지가 감소되며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으면 게이지가 증가하고 일정 한계치를 유지하게 되죠. 그렇다는 건 운전을 잘하는 감시는 구조물에 부딪힐 일이 적으니 판자 부수기가 식은 죽먹이처럼 느껴지게 되고 생존자는 스택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지막지한 속도와 드리프트 비비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개공의 로봇도 이를 피해갈 순 없는데 빡빡이는 바퀴에 2번 맞게 되면 가볍게 파괴됩니다. 바퀴 상태에서는 박사의 공격 모션처럼 그 어떠한 스턴도 통하지 않는데요. 바퀴로 변신하는 순간에 스턴을 먹이면 끊기긴 하지만 쿨타임이 5초밖에 안 돼서 별로 영향도 없고 굳이 가까운데 갑자기 바퀴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주행사의 향수로 가시 스택을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향수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맨몸 어그로로 최대한 버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샤먼의 포탈도 스턴 시간 없이 그냥 뚫고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참참참을 성공시켰다 해도 엑셀과 드리프트로 다시 빠르게 접근하면 그만이죠. 이 어마무시한 바퀴는 야만인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멧돼지에 탑승한다 해도 바퀴의 속도에는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피 역시 멧돼지에게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고 야만인 본체에게 스택이 쌓이게 됩니다.
스택만 쌓고 빠르게 해독 견제를 가던지 내려올 때까지 바퀴 상태로 있다가 내려오면 가볍게 한방 컷을 낼 수도 있겠죠. 정원사의 쉴드나 선지자의 부엉이는 바퀴를 막아볼 수는 있지만 좀 아깝습니다. 화가의 그림도 바퀴에게 통하지 않는데요. 다만 감시는 본체 상태로 돌아와야 타격이 가능해지므로 이 점을 참고해서 어그로 끈다면 도움이 되겠죠. 카우보이도 달려오는 바퀴를 넘을 수는 있는데 직선으로만 달려오는 감시는 없을 거기 때문에 밧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탐사원의 자석은 바퀴가 그냥 먹어버리는데요. 바퀴 상태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일반 상태로 돌아왔을 때 자석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포워드는 바퀴와 그나마 비벼볼 수는 있지만 스톨은 당연히 안 먹히고 굳이 바퀴 피하려고 공을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바퀴는 사용량이 무제한이기 때문에 결국 따라잡힐 겁니다. 생존자가 이 바퀴에 맞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창틀을 이용해야 하는데 바퀴는 창틀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긴 벽이나 방으로 둘러싸인 구역에서는 바퀴가 큰 효율을 내지 못합니다. 물론 이런 창틀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윌은 창틀 넘는 속도도 무난하기 때문에 창틀 구역에선 빠르게 본체로 추격해도 괜찮습니다. 12시 창틀막을 들었다면 더 효율적으로 바퀴를 운영해 볼 수 있겠죠. 굳이 텔레포트를 사용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플래시를 들고 평타 한방 컷을 노리는 것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생존자가 이 가시스택을 없애기 위해서는 팀원을 만나야만 하는데요. 가시스택은 자기 혼자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스택의 개수에 따라 치료 시간은 달라지며 각각 7초, 10초, 15초의 시간을 소비해야 합니다. 윌은 바퀴가 없으면 단지 뚜벅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한 바퀴를 많이 활용해 스택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스택을 쌓았다면 빨리 변신을 풀고 평타를 노리는 방식으로 사냥을 해야죠. 하지만 바퀴 운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바퀴의 방향과 속도를 온전히 컨트롤하기 위해선 드리프트와 엑셀의 연계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조커란 포워드처럼 화면을 직접 돌려가며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버튼만으로 방향을 바꾸는 방식이기 때문에 감도가 필요가 없는 캐릭터입니다. PC 버전이든 모바일이든 컨트롤에는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카트라이더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빠르게 가고 싶을 땐 부스트를 쓰면 되고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땐 드리프트를 쓰는 거죠.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좀 더 와닿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바퀴는 자동으로 나아가니 직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좌우만 신경 써주면 되는데 이렇게 원만한 형태의 곡선길은 드리프트를 사용할 필요 없이 이 방향키만을 이용해 방향을 바꿔주면 됩니다.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럼 드리프트는 언제 사용하느냐?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을 빠르게 꺾는 직각 드리프트, 두 번째는 방향을 뒤집는 뉴턴 드리프트입니다. 여러분은 화살표의 모양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숙지하면 바퀴의 효율을 최대치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우선 직각 드리프트부터 살펴보죠. 이 직각 드리프트를 사용하면 들어가고 싶은 구간을 손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다가 꺾어야 하는 구간에서 방향키와 동시에 드리프트를 살짝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방향을 순식간에 꺾을 수 있기 때문에 벽에 부딪히지 않고 속도 유지와 게이지까지 유지가 가능하죠. 이는 엑셀과 함께 사용할 때 빛을 발하는데요. 엑셀을 사용하면 너무 속도가 빨라져 방향 전환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엑셀을 사용한 뒤 이렇게 드리프트로 짧게 끊어주며 곡선을 그려주면 그 어떤 장애물에도 구애받지 않고 쉽고 재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능숙해지면 이런 운전도 가능해지죠. 두 번째는 유턴 드리프트입니다. 이 유턴 드리프트를 사용하면 순식간에 전진 방향을 뒤바꿀 수 있는데요. 생존자에게 연속 스택을 쌓을 때 매우 유리합니다. 이번엔 방향키와 함께 드리프트를 길게 눌러주는 건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나올 때까지 누르고 있으면 됩니다. 재빠르게 다음 스택을 쌓을 수 있죠. 이 직각 드리프트와 유턴 드리프트는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엑셀과 연계하기 적합한 기술입니다. 생존자가 구조물이 많은 곳에 있을 경우에는 엑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대신 이때는 그냥 드리프트를 계속 누르고 계시면 됩니다. 누른 상태로 방향만 바꾸면 아주 편하게 요리조리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바퀴는 스택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생존자를 때리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게다가 평타 범위도 극혐이라 뒷구리 땡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스킬이 하나 존재했으니 바로 덫입니다. 이 덫은 한 번 클릭해 제자리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길게 눌러 먼 곳으로 던질 수도 있는데요. 추격을 하면서도 생존자의 동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생존자는 이 덫에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덫에 걸리면 속도가 급격히 느려집니다. 하지만 이 덫은 가시 스택이 쌓였을 경우 진가를 발휘하는데요. 스택이 2개 이상 쌓인 상태에서 덫에 걸리게 되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2초 동안 스턴에 걸립니다. 그동안 생존자는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 덫과 가시 스택의 연계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생존자는 같은 곳을 반복적으로 도는 행위에서 주의해야 하며 빠르게 동선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스택을 2번 쌓고 첫 번째 생존자를 한 번만 때려주면 바로 첫 번째 존재감이 열리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바퀴에 가시가 돋기 시작하며 스택을 원거리에서 폭발시킬 수 있습니다. 뭔 소리냐? 바퀴를 변신을 해보면 특정 스킬이 하나 또 개방된 걸 볼 수 있죠. 이 스킬을 사용하면 12초 동안 좌우 양옆으로 긴 가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퀴의 판정 범위를 넓혀줄 수 있는 스킬이죠. 조금 운전을 못하는 감시라도 비교적 쉽게 스택을 쌓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존재감부터는 직접 때리지 않고도 가시 스택을 원거리에서 터뜨릴 수 있는데요. 바퀴로 빠르게 스택을 쌓고 일반 상태로 돌아온 뒤 부러진 가시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주면 24m 범위 이내의 모든 생존자 스택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일종의 광역기 스킬이죠. 이는 풀피가 아닌 반피 상태의 생존자에게 매우 큰 위협이 되는데 스택만 쌓여있다면 생존자는 감시한테 아예 접근조차 못합니다. 다가갔다간 바로 기절해버리기 때문이죠. 후반 반피 운행에 강한 모습을 보이므로 생존자들은 체력 관리를 해줌과 동시에 스택까지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자, 아직 두 번째 존재감이 남아있죠. 존재감이 끝까지 차 풀존재가 되면 엑셀을 최대 3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가시 스택도 광역으로 쌓을 수 있게 됩니다.
바퀴 상태에서 변신을 해제하면 변신이 풀림과 동시에 16m 범위의 생존자 모두에게 스택이 하나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바퀴로 한 대만 맞춰도 한방 컷의 위협을 줄 수 있다는 거겠죠. 풀피면 플래시로 평타를 넣어줄 수 있고 반피면 그냥 원거리로 터뜨려주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사냥 방식을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윌의 특징을 가볍게 무시하는 생존자가 있었으니 바로 반전의 두더지인 묘지기입니다. 묘지기가 삽을 사용해 땅속에 들어가면 그 어떠한 윌의 공격이 먹히지가 않는데요. 바퀴뿐 아니라 덫도 걸리지 않습니다. 가시 스택이 이미 쌓인 상태라 해도 땅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원거리 스택이나 광역기도 무시해버리죠. 야만이는 본체에게 스택이라도 들어가는데 묘지기는 직접 평타를 때리지 않고서야 시간이 질질 끌리기 때문에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윌은 캠핑에 특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는 것보다 미리 구출오는 생존자에게 빠르게 다가가 스택을 먹여주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블다운을 쉽게 노려볼 수 있죠.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할 굉장한 속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지명수배를 들고 빠른 구출계 견제를 간다면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바퀴는 2층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데 낙하 데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하 감옥을 들어가거나 나올 때 입구 위에서 낙하에 떨어져도 데미지는 없기 때문에 짧게 끊어 쓰는 직각 드리프트로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뉴비 진입 장벽을 더 높이 세워버린 파멸의 바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운전을 잘하면 포워드와 광대가 재밌어지듯 윌 삼형제의 바퀴 컨트롤이 익숙해지면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매력을 맛보게 됩니다. 평타를 먹여야만 하는 첫 선행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존재감이 개방된 뒤로부터는 매우 수월하기 때문에 적어도 스킬들의 쿨타임 너프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요즘 내리지가 새로운 변화를 주는 것에 맞들렸나 봅니다. 적어도 제가 뉴비였을 땐 미치코 누나가 극강의 공포였는데 말이죠. 새로 들어오는 뉴비들은 이 공포와 스릴을 겪어야 할 텐데 괜찮을까요? 라고 잠시 걱정을 하는 와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원래 이 게임은 공포 게임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감시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싸우진 마시고 쏴봤자 우리는 내리지 형님의 큰 뜻을 거스를 순 없습니다. 그냥 즐겁게 어깨동무하고 애슬타 드라이빙 하시면서 행복한 원격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랜만에 순간 시간으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딸기멜로님의 작품인데요. 변호사 황스를 기원하는 개미를 그려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번 감시자 황스도 공개가 되었는데 바퀴로 변신한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올해 안에는 꼭 변호사 황스도 볼 수 있기를. 두 번째는 서현님의 작품입니다. 선 넘지 말라는 변호사의 단호박을 그려주셨는데 생긴 거 왜 이렇게 얄밉죠? 뭘 적었나고 돌려보니까 변호사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벽남, 역시 킹갑 변호사. 세 번째는 다영님의 작품인데요. 이번에 등장한 윌 삼형제 피규어와 그 옆에 변호사 인형이 놓인 담백한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은 슈림님의 작품입니다. 내리지를 망치로 내려치는 개미를 그려주셨는데 굉장히 후련하죠. 이번에 등장한 감시가 또 어떻게 메타에 적응하고 그 끝은 과연 똥박사의 친구가 될 것인지 잘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이렇게 망치를 준비하도록 합시다. 재밌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내주신 네 분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 그동안 잘 지내시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빠이.